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 빌리입니다. 24년 10월 29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어제 우리 증시 오랜만에 진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덕분이죠. 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증시에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삼성전자가 살아야 산다. 그렇죠? 자, 미국 증시 간밤에 상승했습니다. 주식으로 보는 미국 대선, 국제유가 급락 원인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0.65, S&P 0.27, 나스닥 0.27. 자, 그런데 S&P하고 나스닥은 음봉 마감이에요. 요즘 계속 음봉 마감입니다. 어제도 말했듯이 갭상승하는 날은 차익물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어제도 마감이 됐고요. 자, 트럼프 대선 승리하나, 트럼프 미디어 연일 상승. 간밤에는 20% 넘게 상승한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삼성전자 HBM 조건부 승인 추가 소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조건부 승인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날라온 엔비디아 측에서 날라온 뉴스가 아니고 대만 매체에서 날라온 소식인데 추가 소식은 아직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어찌 됐든 분위기는 띄워주면서 주가 상승의 견인력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삼성전자 31일 날 실적 확정치 발표를 하는데 이날 컨퍼런스 콜 미래 가이던스 발표를 하는데 이때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란 석유시설 피격 우려 감소에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 보복 공습이 석유시설을 제외하고 군사시설만 표적으로 해.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6%, 5점 몇 퍼센트, 그러니까 6%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뭐가 올라갑니까? 항공주도 올라가고 등등 몇 가지 올라가는 것들이 있겠죠. 유나이트항, 델타항공 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윗꼬리가 아주 길더라고요. 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도 아무래도 도움이 됐었고 심적으로도 분위기적으로 도움이 됐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 자, 강보합에서 어제는 선물 지수가 급등이 나왔었죠. 장 초반부터. 장 초반이 뭡니까? 선물 지수가 아침 7시에 시작돼요. 어제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왜 이렇게 선물 지수가 급등이 나올까? 왜 그런지 이유를 못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한 거 있죠. 이스라엘이 군사 시설만 타겟으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 그게 올라갔던 거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떠한 종목들이 잘 움직였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0.65, S&P하고 나스닥은 사이좋게 0.27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나스닥은 이렇게 음봉 나왔어요. 어제 갭상승 나왔지만 길게 윗골이 남기는 음봉. 간밤에도 갭상승이 나왔지만은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종목들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못했어요.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날은 윗꼬리가 길게 막고 있고 자 항공은 굳이 볼 필요가 없고요. AMD 보겠습니다. AMD는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 기대감을 앞두고 2.37% 상승. 자, 그 다음 알파벳도 보겠습니다.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내일. 자, 알파벳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여기를 못 넘어가네요.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2.27% 상승을 못하고 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잘 올라갔었죠. 전날은 잘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 자,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이런 흐름. 그렇죠? 음봉이 길게 나왔다. 어제 하이닉스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하이닉스 흐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도 1.41%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힘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 유가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길죠. 분봉이 아주 길죠. 자, 국제유가는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밤 10시 반이 아니고 어제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시작됐거든요. 어제 아침 7시에 뚝 떨어진 거예요. 어제 제가 이거 체킹을 못 했더라고요. 이거 체킹을. 그래서 어제 미국 선물 지수가 급등이 나와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나왔다. 국제유가 간밤에 5.8%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개파락이 나왔다는 얘기죠. 개파락. 자,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어요.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어요.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내려갔다 쭉 올라갔다.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는 차.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보면은 주식으로 보는 이 증시 흐름으로 보는 거는 트럼프가 훨씬 앞서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는 뭐 뉴스 나오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주식으로 보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대선 관련주 인기 높은 사람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트럼프 쪽에 가깝다는 얘기고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21.59% 올랐습니다. 시간외에서도 4% 급등하고 있고요. 자, 그렇죠? 네. 도깨비밸류가 한 요 근처에서 힌트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 좋죠.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지수 상단이 2620에서 30, 하단은 2520에서 30. 자, 요 레인지가 100포인트라 그랬죠. 그렇죠? 상단과 하단 차이가 100포인트예요. 그것은 변동성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외국인들도 그렇게 투자를 해놨다. 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제 2612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오른다면은 2620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넘을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에요. 자, 오늘 오를지 내릴지는 삼성전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삼성전자한테. 어제 삼성전자가 결국은 끌어올린 지수이기 때문에 어제 마감글에도 말했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매도는 멈췄어요. 매도는 멈췄지만은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막 매수 들어왔으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조건부 승인 뉴스가 엔비디아 측에서 나온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뉴스가 언제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620에서 30을 고점을 잡아놨는데 파생 시장에서 그 자리를 넘어가면 자기네 손실이 크니까 삼성전자를 안 살 수도 있단 얘기예요. 안 살 수도. 사고 싶은데 안 살 수도 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진짜라면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시나리오. 내일이 30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31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 가이던스는 장 시작 전에 합니다. 거의. 아니면 10시 오전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 그렇죠? 근데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어. 그런데 자기네 파생해서 손실 보기 싫으니까 삼성전자를 매수 안 하다가 금요일부터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흐름이 좋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아이고 파생하고 상관없이 삼성전자 그게 확실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적극 매수는 안 했다. 그래서 눈치 보는 전략으로 매도만 멈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단을 2520, 30까지도 봤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어제 삼성전자 관련 뉴스에 의해서 일단은 내려가는 흐름은 조금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삼성전자도 저희 회원님들도 어제 도깨밸류가 뭐 도깨밸류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락이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뉴스 그거 하나다. 근데 조건부 뉴스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도깨밸류도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를 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자, 일단 흐름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가시고 또 어제 마감 뉴스에서 말했듯이 만약에 그게 신빙성이 있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우리가 안 사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기 전에 사자.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부터 파생에 큰 금액을 배팅은 안 해요. 그래서 야, 파생에 배팅한 건 배팅한 거고 그건 파생하는 애들 이야기고 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파생을 떠나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비중을 크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파생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 지수 하단이 목요일까지 2,500, 230까지 있었으나 그것을 없애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파생 시장에서 선물 거래, 옵션 거래 하시는 분들, 하락에 너무 배팅하신 분들은 생각 좀 한번 해보라.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식 관련 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왜? 야, 어제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어제 종목들이 괜찮게 올라갔으니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더 올라가길 바라자. 요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로 주식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저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료 포트폴리오 정해드렸잖아요. 트럼프 관련 재건주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그 종목 애들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밤에 트럼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한번 기대해보고 오늘도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점점점 트럼프 당선 확정이 된 다음에 쭉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자, 주식은요,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증시는 같은 업종이라도 같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HBM 때문에 하이닉스가 쭉 올라가고 얘는 반대로 떨어졌죠. 시소예요, 시소. 시소 게임. 높이 올라가 있죠. 얘는 시소 타고 쭉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반대쪽이 올라가면 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실시간으로 오늘도 그렇게 될지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도깨비가 이야기한 거는 어느 정도 예측성 발언을 한 거고 실시간으로 흐름을 보려면 야, 현재 시간 9시 5분 동안 지켜본 결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한다. 하이닉스를 어떻게 한다. 그런 거 보시려면 채널방에 들어와서 보셔야 돼요. 채널방은 어디서 보시냐. 이 영상 밑에 더 보기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 주소가 걸어져 있습니다. 그 주소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보신 분들도 어제 도깨밸류가 힌트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뭐 조건부 승인 이런 뉴스는 뭐 뉴스에 나오니까 누구든지 뉴스 찾아보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 오늘도 덩어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 이런 거. 하이닉스 오늘은 20만 원 위에서는 덩어리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이런 거. 외국인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 그 공간이 채널방이 무료이고 이 영상 밑에 링크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면 있다 이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 뉴스에 좀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 빌렸습니다.